예니밍의 생산적인 방송에 어서오세요. 환영해요.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거 잊지 마세요. 뽕! 스르? 뿅! 어서오세요. 지금 잠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나타나는데요. 오늘 4월 20일이죠. 오늘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추천, 질차, 뽕! 오늘 무슨 날이냐면요. 바로 장애인의 날이에요, 오늘. 장애인의 날을 1981년에 처음 지정을 한 모양이에요. 장애인의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이라고 하네요. 원래는 1972년부터요, 4월 20일에 재활의 날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81년부터는 장애인의 날로 바뀌었다고 해요. 4월이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의 질을 부각시킬 수 있다 라는 뜻으로 이 날로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요거 아세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장애우라는 단어가요. 그 단어는 사실 굉장히 차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배려를 한답시고 장애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장애우라고 말하는데요.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사람 보고 친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친구 취급을 한다고 해서 오히려 그게 차별로 느껴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장애인은 그냥 장애인이라고 부르기로 하고요. 여기 관련된 어휘가 여기 떠가지고 제가 한번 봤었는데요. 간접차별. 이거 뭔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녀차별은, 우리 회사는 남녀차별을 하지 않지만 군 가산점을 적용한다. 이런 거 있죠? 그런 느낌의 거, 그게 바로 간접차별 이런 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장애인하고 관련된 게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관련이 되냐 하면요. 일단은 우리 회사에서 고용할 때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점을 두지 않는다.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입학하는 사람에게 차별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은 하지만, 어서오세요.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학교나 회사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 그러면 사실상 그 장애인이 거기를 다닐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 그게 바로 간접차별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는 바로 4.19 혁명 56주년일이었죠. 4.19 혁명에 대해서도 한번 보려고 해요. 4.19 혁명,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1960년에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되어서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오늘은 요거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요. 4.19 혁명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말로 풀이해주는 형식을 가진 글인데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슬퍼요. 아침 하늘이 밝아오면은 다른 박질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녁 노을이 사라질 때면 탕탕탕탕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침 하늘과 저녁 노을을 오빠와 언니들은 피로 물들였어요. 오빠 언니들은 책가방을 안고서 왜 총에 맞았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강도질을 했나요?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말없이 쓰러졌나요?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잊을 수 없는 4월 19일, 그리고 25일과 26일. 학교에서 파하는 길에 총알은 날아오고 피는 길을 덮는데 외로이 남은 책가방 무겁기도 하더군요.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엄마, 아빠 아무 말 안 해도 오빠와 언니들이 왜 피를 흘렸는지를. 오빠와 언니들이 배우다 남은 학교에서, 배우다 남은 책상에서 우리는 오빠와 언니들의 뒤를 따르렵니다. 강명희의 동시라네요. 몇 살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이 시는 선생님이 말하는 형식이니까요. 일단 읽어볼게요. 이 시는 4.19 혁명 1960년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었던 강명희가 쓴 동시라고 하네요. 초딩이었어요. 초등학생이 이런 시를 쓸 정도로 4.19 혁명은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큰 슬픔을 안겨주었죠. 그런데 4.19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해요. 6.25 전쟁을 치른 뒤에 이승만 정부가요, 강력한 반공정책을 추진하면서 독재 정치를 강화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승만이 총재로 있었던 자유당은 각종 부정을 저질렀고요. 또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무리하게 헌법을 개정하고 부정선거까지 실시했었죠. 그리고 1965년에 치러진 제3대 대통령의 선거는 원래는 이승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안 되는 선거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은 4년 임기에다가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현재까지 8년에 걸쳐 1, 2대 대통령을 했던 이승만은 법적으로는 3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나올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자유당이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시키기 위해서 삼선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올렸고요. 그리고 극심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려 했대요. 그래서 원래는 이 법안이 통과하려면 총 203명 중에서 그 중에 3분의 2인 13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했는데 135표가 찬성표였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부결되었대요. 그러자 자유당이 뭘 했냐면 서울대 수학과 교수의 의견대로 수학의 4.4.5인론을 적용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203명의 3분의 2는 사실상 135.33명인데 0.33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36명이 아니라 135명이 찬성을 했다고 해도 소수점 이하를 삭제했을 때는 옳다라고 한 거네요. 그래서 법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4.4.5입 개헌이었네요. 이렇게 되어서 이승만이 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었지만 당시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이승만을 떠나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의 야당인 민주당은요, 대통령 후보로 신익희, 또 부통령 후보로 장면을 내세웠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 야당의 선거 구호가 바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였대요. 그래서 그에 대응해서 또 자유당이 뭐라 그랬냐면요, 갈아봤자 별 수 없다, 갈아봤자 더 못 산다, 구관이 명관이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했대요. 그러자 또 민주당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헌신보다 세신이 낫다 라고 하면서 자유당 정권의 부정과 비리를 공격했다네요. 그 당시에 또 진보당 후보로 나온 조봉암은 뭐라 그랬냐면요, 이것저것 다 해보았지만 혁신밖에는 살 수 없다 라고 하며 자유당과 민주당을 전체를 다 비난했다고 해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재밌네요. 요거는 뭐 3대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고요. 벽보, 갈아보자네요. 못 살겠으니 그랬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들이 야당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했었지만 선거 유세 도중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신익희가 갑자기 죽었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후보를 내놓지 못했고 결국에는 1위가 이승만, 2위가 조봉암이 되었어요.
그리고 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장면이 자유당 후보인 이기붕을 누르고 당선이 되어서 여당 출신 대통령이랑 야당 출신 부통령이 한 정부에서 일해야 되게 됐대요. 민심이 자유당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승만이 제3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민들의 지지가 약해졌어요. 그러자 반공을 내세웠대요. 반공을 내세워서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그런 건데요. 그랬을 때 조봉암이 또 뭘 했냐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계속 평화통일을 주장했었는데 그러자 이승만이 그 사람을 자신의 라이벌로 간주해서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시켰다고 해요. 그 당시는 6.25 전쟁이 끝나지 별로 지나지 않아서 북한에서 보낸 간첩이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일단은 적개심을 가지고 대한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이용한 거라고 하네요. 그 후로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까지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첩 사건을 자꾸 조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빨갱이로 몰아서 가두거나 비판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는 60년 3월 15일에 치러진 정부통령 선거 때는 더욱 심해졌대요. 자유당이 대통령으로서는 이승만을 또 부통령으로서는 이기붕을 당선시키려고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했다고 해요. 그 방법은 아주 다양했다고 하는데요. 뭐 막걸리나 고무신 같은 걸 사주면서 자유당을 찍게 만드는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네요. 3명이나 9명을 한 조씩 묶어서 서로 감시하게 하면서 자유당을 찍게도 했고 또는 투표를 하러 못 온 사람의 투표용지를 그 자유당 사람들이 맘대로 도장을 찍었다고 해요. 아니면 개표장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든가 뭐 이렇게 전국적으로 부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막 야당 벽보 이렇게 찢어져 있고요.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대 사진이 있네요. 자, 그러자 자유당의 이런 부정선거에 국민들이 정권 퇴진을 외치면서 전국 각지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대요. 그러자 경상남도 마산에서 경찰이 시위대 해산을 하려고 쏜 최루탄에 고등학생이 사망해버렸어요. 그러자 경찰이 학생의 죽음을 감추려고 시체를 마산 앞바다에 버렸는데요. 며칠이 지나서 그 시체가 떠올라서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자 시위가 더욱 격렬해져서 사람들이 이승만은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더 강하게 시위를 벌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바로 정권 퇴진 시위가 4월 19일에 절정에 달했대요. 그러자 이승만 정부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고요. 군대까지 동원했고요. 어쨌든 간 정권의 운명은 벼랑 끝에 서 있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4월 26일 날 이승만이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라는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갔네요. 뭐 결과적으로는 3.15 부정선거에 반발해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국민들의 항의 시위가 4.19 혁명을 만들게 되었고 뭐 그래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게 되었네요. 오늘은 제가 책 읽기를 안 하고 대신에 오늘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장애인의 날에 대한 이야기 아주 조금이랑 4.19 혁명에 대한 배경 이야기를 조금 공부해 봤어요. 오늘 내용이 정말 좋았나요? 저도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뭐 제대로 뭐 읽어본 적은 없었는데 방송 겸해서 한번 읽어봤네요. 자, 오늘 퇴근하면서 차에다가 폰을 두고 왔어요. 근데 너무 피곤해서 가지러 가기가 싫어가지고 아직 안 가지러 갔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가지러 가야겠네요. 자,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저 출근길에 가끔 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18층 초딩이 있어요.
남자의 초딩인데 그 초딩이랑 이제 둘이 마주치면 이제 어색하게 대충 모른 척 하면서 가요. 걔는 1층에서 내리고 저는 지하 2층에서 내리고. 근데 오늘도 이제 뻘쭘하게 제가 딱 타니까 그 초딩이 혼자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서 지하를 띵 누르고 그랬는데 얘가 1층에서 내리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부끄러웠어요. 어른으로서 먼저 아는 척하지는 못할 망정 초딩이 먼저 인사할 때까지. 다음에는 제가 먼저 아는 척을 해야겠어요. 되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훈훈하고 귀엽고. 제가 이제 이거 물통을 500짜리 여러 개를 갖다가 채우잖아요. 근데 그게 귀찮아서 채우러 가기가 귀찮아서 제 방에다가 2리터짜리 생수병을 그냥 갖다 놓고 한 번에 2리터씩 채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깔때기를 끼워서 여기다가 옮겨놓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슬슬 가볼까요? 지금 9시 됐네요. 1초라도 안 모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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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널 사랑해. 오늘은 말할 거야. 60억 지구에서 날 만난 건 럭키야. 사랑해. 여기저기 한눈 팔지 말고 나를 봐. 좋아해. 나를 향해 웃는 미소 매일매일 보여줘. 팔딱팔딱 뛰는 가슴 구해줘. 내 마음 10년이 가든 너를 사랑해.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오늘 시작부터 해서 목 상태가 너무 많이 안 좋아서 죄송하고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밤도 푹 쉬시고요. 가볼게요. 저 오늘부터 새로 듣고 있는 강의가 있어요. 오늘 그거를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이제 또 방송 끝나면 그거를 또 들어야겠어요. 네, 가볼게요. 잘 있어요. 우리 금요일날 저녁 8시에 또 만나요. 안녕. 스스.